안녕하십니까. 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예.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6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제 저는 이제 30대로 접어듭니다. 예. 축하한다고요? 아, 저는 학교 다닐 때마다라도 제가 30대가 안 될 줄 알았어요, 평생. 예, 지금까지 한 것도 없는데, 예, 그래도 결혼이라도 해서 다행이네요, 제가 참. 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주점유, 타주점유, 선의점유, 악의점유로 했었는데, 예,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점유 중에서 자주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주점유가 있죠. 예, 이렇게 있는데 이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구분할 때는 이 소유의 의사 이게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하는 거죠. 소유의 의사가 만약에 있으면은 자주점유가 되는 것이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소유권 유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유권 유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소유권이 있든지 없든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주점유입니다. 따라서 이제 도둑놈도보다 이제 자주점유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점유랑 악의점유가 있어요. 자, 선의점유, 악의점유. 요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선의점유라고 하는 거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고 이제 오신해서 이제 하는 점유죠. 그게 이제 선의점유고, 본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점유, 그게 이제 악의점유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개념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가 그러면은 본권이 없는데 왜 있다라고 오신을 하냐? 바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최초에 갑이라고 하는 소유자가 있어요. 자, 갑이라고 하는 소유자가 있는데 이 갑의 등기부를 을이라고 하는 애가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온 거예요. 제가 등기를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그러면은 을이 어쨌든 간에 등기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소유자는 누굽니까? 네? 그래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을이 하고 있는 이 점유는 악의점유겠죠. 본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을은 악의점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을이 만약에 이 위조한 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병이라는 애한테 팔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병 같은 경우는 을의 등기를 신뢰하고 샀기 때문에 자기에게 본권이 있다라고 오신을 하게 되죠.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갑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선의점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예. 그리고 이렇게 선의점유를 하고 자기가 샀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있죠.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평온공연하게 10년 동안 그리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등기까지 가져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를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애매했던 부분들 좀 살펴봤고요. 자, 책을 자 70페이지를 펴세요. 70페이지. 자, 보시면 메뉴에 198조 돼 있고요. 예, 69페이지 안 했었나요? 네, 안 했었습니까? 예, 그럼 판례 2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판례 2번. 자, 보시면은 방가로 1번에 보시면은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러니까 자주점유는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을 해가지고 점유자의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 문장 이해되시죠? 예,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깨려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반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이랑 3번 같은 경우는 이걸 뭐 다 읽어보실 필요가 없고, 방가로 2번에 첫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은, 자, 소유의 의사는, 자, 객관적으로 그 존부를 결정하는 거다. 뭐 이 정도 취지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끄트머리 정도 보시면은, 자,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자주 점유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취지만 아시면 돼요. 예, 뭐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자기 마음대로 자주 타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98조, 자, 점유 계속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 계속. 자, 일단 70페이지부터 나오게 되는 게 이게 점유의 추정력입니다. 추정력. 점유만 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것들이에요. 점유의 추정력. 특정한 사람이 점유만 하고 있으면은 인정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선의 점유가 추정이 되고요. 이전에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주 점유가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자, 계속 점유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법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해줘요. 이 싹 다 추정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주로 이제 함정을 파게 되는 거는 무과실입니다. 무과실까지는 추정이 안 돼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네, 이걸로 함정 많이 팝니다. 자, 그리고 점유 계속을 갖다가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소유자다. 자동차 소유자인데 이제 해외에 약간 근무를 뭐 나가게 돼가지고 을이라는 애한테 이걸 맡긴 거예요. 맡겼어요. 을한테. 그러면 을이 이 자동차를 갖다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갑이 해외 갔다 와가지고 다시 점유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갑이 해외 갔다 오니 1개월 동안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 이해되세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99조, 예,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자,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 보시면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유가 갑한테 갔다가 을한테 갔다가 이제 또 병한테 갔다가 정한테 갔다가 뭐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이 점유를 갖다가 주장을 할 때 이 갑에서부터 이어오는 점유를 계속 내가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을에서부터 내가 계속 이어받아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아니면은 뭐 병한테부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이 얼마든지 전 점유자의 승계를 아울러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다만 그 하자까지도 승계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타주점이었어요. 타주점이요. 그리고 을이 만약에 자주점이었어요. 요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정 같은 경우는 갑의 점유까지 한꺼번에 주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얘도 이제 타주점유가 되는 것이고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을에서부터 주장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자주점유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판례 1번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전 점유자란 직전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현 점유자에게 앞선 모든 선 점유자를 말하며 그 전 점유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정한 전 점유자 이하의 전 점유자의 점유만을 병합하여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문제 이해되시죠? 방금 한 거 요겁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쪽으로 계속 내려가시다 보면 이제 점유자의 상속, 점유권의 상속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점유권의 상속인은 신권원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렇게 돼 있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럼 일단 판례 2번도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줄 끝에 정도 보시면은 상속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난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만 자기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고 하는 소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있다고 칩시다. 이 임차인은 자주점입니까? 타주점입니까? 자주점입니까? 당연히 타주점이죠. 자, 여러분들. 소유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한테? 없죠? 소유 의사 없죠?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죠, 갑. 타주점입니다, 타주점이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임차인이 가셨다.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병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이제 상속이 되겠죠. 그럼 이제 병이 이제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받아가지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상속이 됐다라고 해서 병이 나는 타주가 아니라 자주로 할 거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을이 타주점이었기 때문에 병도 타주점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이후에 갑과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자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타주점에서 자주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매매가 바로 우리 책에 나오고 있는 이 새로운 권한입니다. 예,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이제 분리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이지?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요. 자, 이제 권리 적법 추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적법 추정. 자, 방가로 1번 봅니다. 적법 추정의 효과는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예. 불이익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혼동 느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에 보시면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된대요. 그게 왜 그렇냐면은 이 등기라는 거 자체에 이미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추정력이 이미 있습니다. 등기라는 것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점유의 추정력까지 인정해버리면은 이중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중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중 보호할 필요 없다. 예.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요. 자, 201조에 점유자의 과실 나와 있죠. 자, 1항 먼저 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항에 보시면요.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 취지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과실 수취권, 선의의 점유자만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면은 참고 부분에 보시면은 과실 수취권이 있는 본권이 있고 과실 수취권이 없는 본권이 있는데 당연히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얘네들은 당연히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지상권자다. 그러면 만약에 그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했다.
예, 그럼 당연히 그 과실을 자기가 수취할 수가 있죠, 당연히. 예, 전세권자, 임차권자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지만 이 유치권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 수취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유치권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유치권 파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과실 수취권은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기 위한 과실 수취권인 거지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의미의 과실 수취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약간 좀 말장난이죠. 예.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더 내려오시다 보면 이제 202조 해가지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자, 점유자, 회복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점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자가 나와요.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이라는 점유자가 있고, 을이라고 하는 회복자가 있다고 치면은, 갑이 임차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예. 갑이 지금 현재 임차인으로서 점유를 하고 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을은 이제 점유를 회복하려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갑을 또 임차인이라고 쓰니까 또 갑자기 또 헷갈립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를 다시 원래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자, 을이 자 임차인입니다. 네? 을이 임차인이고 갑이 그러니까 회복자죠. 예, 죄송합니다. 예, 갑이 회복자입니다. 자, 갑이 회복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을이 이제 점유자인 거죠. 예. 자, 을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이제 점유를 하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주인한테 이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갑이 이제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해당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요렇게 되었을 때 어쨌든 간에 손해를 갖다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 줘야 되고 또 어떨 때는 현존 이익만 배상을 하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자주점유이면서 선의점유다 이렇게 되면은 현존 이익만 배상을 하면 돼요.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 근데 만약에 자주점유인데 만약에 악의점유다. 네? 혹은 만약에 선의점유이기는 한데 타주점유다. 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악의점유이면서 타주점유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요런 경우에 만약에 해당한다면은 손해에 대해서 전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뭐 외우실 필요도 없이 현존 이익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게 자주점유이면서 선의점유인 때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나머지는 싹 다 전부 배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밑에 표 보이시죠? 표 보시면은 자, 선의의 점유자, 그 다음에 자주점유자, 왼쪽 위에 있는 칸에 보시면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싹 다 배상입니다. 전 손해 배상. 예,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시고요. 예. 자, 이제 72페이지 보시면은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 나와 있습니다. 1항 보겠습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일단 되어 있고, 자, 그러면 2항에 보시면요, 유익비 나와 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일단 필요비라고 하는 거. 필요비. 필요비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필요비가?
자, 일단 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필요비가 있고 그다음에 유익비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필요비라고 하는 거는 해당 목적물의 가액 증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비 같은 경우는 가액 증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필요비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를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관리비 같은 거 아니 뭐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필요비입니다. 가액이 증가하지 않죠. 이런 거 낸다고 해서. 하지만 이 유익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당 목적물을 만약에 뭐 인테리어를 했다. 인테리어를 했더니 갑자기 가치가 이렇게 확 증가했다. 그럼 그게 이제 유익비가 되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런데 1항에 보시면은, 자, 점유자가 자,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필요비 안에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또 특별 필요비로 나뉩니다.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필요비가 있다는 거예요. 통상 필요비가 우리가 앞전서 얘기했던 이런 관리비라든가 세금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바로 이 통상 필요비고요. 그 다음에 이 특별 필요비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벽에 만약에 뭐 금이 갔다. 그럼 그거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그런 건 이제 특별하게 좀 들어가는 비용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애들이 이제 특별 필요비인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 과실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 이 표현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사망에 보시면은 자,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네, 특별필요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통상 필요비를 청구 못할 뿐, 요건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예. 자, 그 다음 사망에 보시면요.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상당히 이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거. 허여라고 하는 표현. 보겠습니다. 허여가 도대체 뭔지. 자, 허여입니다, 허여.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고 하는 소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갑으로부터 받아야 할 필요비라든가 유익비가 있어요. 이걸 받아야 돼요. 근데 갑이 이제 안 주는 거죠. 예? 갑이 안 주기 때문에 이제 을이 열받죠. 그러면 필요비라든가 유익비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 유치권을 행사한단 말입니다.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는다고요. 네가 필요비 유익비 줄 때까지 나 이거 계속 나 안 돌려줘. 이렇게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을이 안 돌려주고 이걸 갖다가. 예.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소송까지 간 겁니다. 소송까지 가가지고 판사가 갑한테 물어보는 거죠. 니 왜 을한테 필요비 유익비 안 주냐? 네가 안 주니까 얘가 지금 목적으로 인도해주지 않고 있잖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이 주장하는 게 얘가 목적물을 나한테 돌려줘야 내가 뭐 병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얘한테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이걸 안 주니까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은 알겠다. 그러면 내가 상환기간을 허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환기간을 허여해 주겠다. 여기서 이 허여라는 표현은 그냥 허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허락.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니는 목적물을 갑한테 줘라. 그리고 나서 니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을한테 필요비랑 유익비를 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때리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자, 어쨌든 간에 이 허여라고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유치권 나중에 우리가 할 때도 등장을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임차권 파트를 들어가도 등장을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이제 살살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 나와 있습니다. 점유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만약에 악의의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네. 하지만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자, 204조, 205조, 206조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이거 중요해요, 이거. 점유보호 청구권. 칠판이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씨 아파가지고. 자,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자, 점유보호 청구권에, 자, 먼저 4조 보시면은, 자, 1항에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죠. 먼저 반환 청구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05조를 보시면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제거 청구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206조 보시면은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데 그때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예방 청구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점유보호 청구권 볼 때 가장 처음에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손해배상 청구를 이 반환 청구, 제거 청구는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예방 청구는 또는이에요, 또는. 이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예방 청구 둘 중에 한 놈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놈만. 예방 청구는. 근데 이 반환 제거는 둘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일단 그거 먼저 일단 좀 봐두시고요. 이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 예, 요걸로도 함정을 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먼저 204조 먼저 보시면요, 왼쪽에 이 침탈이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탈. 예. 침탈을 당했을 때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탈을 안 당하면 행사 못 합니다. 예. 자, 그리고 2항에 보시면은, 자,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최초의 소유자가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애가 갑의 물건을 만약에 침탈을 했어요. 침탈을 이제 훔쳤다는 거죠. 을은 이제 도둑놈인 거죠, 도둑놈. 자, 요런 상황에서 만약에 을이 이거를 병한테 팔았다. 그럼 병은 을이 지금 이걸 갖다가 뭡니까? 들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얘는 선의가 되는 거예요, 선의. 이런 상황에서 소유자 갑이 이후에 병한테 해당 목적물을 돌려달라고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선이면 없어요. 아, 선이면 없습니까? 아니, 선이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니, 그럼 선이란 말이 없어요, 만약에. 네? 아, 선악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샀어요, 병이. 그러면 갑이 병한테 점유보호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왜 이렇게 잘하시죠? 예, 행사 못합니다. 점유보호 청구 행사 못해요. 왜냐면은 이 병이라고 하는 놈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특별 승계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점유보호 청구 행사를 못해요.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갑이 해당 목적물을 돌려받으려면은 이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겠죠. 요거는 가능합니다, 당연히. 예. 하지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예,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요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를 하려면은 이 침탈이 있어야 된다고요, 침탈이.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해당 목적물을 침탈해가지고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갑이 을한테 점유보호 청구권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병은 매매를 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병은 침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 행사를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걸 함정을 계속 팝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소유자입니다. 을이 갑한테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목적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갑이 을한테 점유보호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기 친 거는 침탈이 아니거든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이 사기 친 게 침탈이 아닙니다. 자, 이 을이 갑한테 사기를 쳤지만 이거를 뺏어온 게 아니라 갑이 이걸 쏘아가지고 지가 건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침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보호청구권 행사를 못 한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점유보호청구권 문제가 나왔을 때 침탈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침탈을요. 과연 얘가 침탈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도 살펴봤고요. 특별 승계인한테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 네. 네.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승계인이 악인 때는 그러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그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이 침탈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 말씀하신 거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제거, 이건 뭐 별로 크게 볼 게 없고요. 오른쪽에 예방도 또는 이 표현만 잘 보시면 되니까, 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케이스와 판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보호청구권입니다. A 소유의 오토바이를 B가 절취를 한 다음에 그 사실을 모르는 C한테 이걸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예, 매각을 했는데 A는 도난을 당하고 6개월 뒤에 C가 그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서, 자, 자력으로 탈환을 했대요. 자력 구제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지금. 네. 자력 구제권은 6개월 뒤에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자력 구제권은 즉시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예, 그러니까 안 됩니다. 당연히. 자, 봅니다. 자, 1번에 C는 A의 점유 침탈을 이유로 A에게 오토바이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점유 침탈을 이유로? C가 A한테? 자, 지금 A가 C한테 이걸 갖다 그냥 이렇게 만약에 자력 구제권을 지 나름대로 행사한다고 싶어가지고 이걸 만약에 목적물을 가져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 C 같은 경우는 점유 보호 청구권을 통해서 A한테 목적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C가 A한테. 예. 자, 답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줄에 도난당한 지 일단 6개월이 됐기 때문에 그 밑에 줄에, 자, 자력 구제권 행사는 못합니다. 네, 못합니다.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더욱이, 자,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자, 더욱이 C는 침탈자 B의, 자,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기 때문에 A는 C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 C가 침탈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탈자 누굽니까? B죠. B가 침탈한 놈이죠. 그러니까 B한테는 행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C한테는 행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번에 나와 있죠. 지금 문제 2번을 보시면은 C가 위 청구를, 자, 소송으로 하였을 때, 자, C가 A한테 예를 들어서, 자, 점유보호청구권 행사를 했는데, 자, A는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를 반소로서 제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A가 C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 정말 헷갈립니까? 갑자기 또? 아, 제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헷갈리시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그렸어야 되는데. 예. 자, 최초의 소유자가 지금 A고요. A. 그 다음 B 요 놈이 이제 침탈한 놈이죠. 나쁜 놈이죠. B가. 네? B가 침탈한 놈입니다. 자, 근데 B가 C한테 이걸 갖다 판 거죠. 이 둘 사이 이제 매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C가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갑이 지나가던 C를 보고 해당 목적물을 지 자력으로서 빼들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C는
자, A한테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A가 어쨌든 간에 소유자이기 때문에 C한테 이 점유 보호 청구권을 만약에 소송으로 했다라면은 얘한테 이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A가 이기겠죠. A가 이깁니다. 자, 답을 보시면요. C의 점유물 반환 청구의 소에 대해 A는 반소로서 소유물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집행의 단계에서 본권, 제가 말했던 이제 소유권이 본권이겠죠. 본권을 우선시킴으로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 보시고 이제 207조 계속 보겠습니다. 전 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 규정에 의한 간접 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항에 보시면요.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이 간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자기한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자,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소유자가 있고 을이라고 하는 만약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병이라는 애가 침탈을 만약에 했다라면 갑도 어쨌든 간에 간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 보호 청구권을 인정을 해준다라고 먼저 1항에 그렇게 돼 있고요. 갑이 병한테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를 할 때는 나한테 이 목적물을 돌려줘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거 임차인들한테 돌려줘 이렇게 청구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이 만약에 점유자, 즉 다시 말해서 을이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거나 아니면 이를 원하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 말입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별 표시 보시면은 뒤에 74페이지에 간접 점유자는 제3자가 점유권을 침탈한 경우에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선택적으로 청구, 아니 안 돼, 틀렸단 말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해라 이렇게 청구를 하되, 만약에 얘가 받을 수 없는 상태거나 아니면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 말입니다. 지금 요게. 예. 자, 그다음에 208조 보겠습니다. 208조 보겠습니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항에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점유권은 점유권이고 본권은 본권이라는 겁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자, 그래서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방가로 2번에 양자의 관계 부분에 보시면은, 자, 일단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 풀어서 지금 해석하고 있죠. 자, 따라서 두 소를 자, 동시에 제기할 수 있고, 한 편의 소가 패소하더라도 다른 편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 C가 A한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하게 되면 당연히 C가 이기겠죠. 여기서 이 소송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거랑 전혀 무방하게 별개로 A는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 새로운 소를 제기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또 계속 나와 있죠. 양자는 별개의 것이므로, 자, 이 별개라는 표현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별개의 것이므로 점유의 소를 판단하는데 본권적 이유와 관련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예, 별개라는 겁니다. 별개. 자, 그 다음에 이제 209조 보시면 이제 자력구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력구제. 자력구제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자, 근데 자력구제권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렇죠. 점유 보조자 할 때 나왔죠. 점유 보조자 할 때. 예? 편의점 알바생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물건을 훔쳐가면은 당장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뺏어올 수 있는 거죠. 예? 점유권은 없지만 자력 구제권이 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2항에 보시면은 자,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자, 즉시라는 표현. 자,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서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는 자,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자, 추적해가지고 가해자로부터 탈환할 수 있다는 거. 예, 바로 쫓아가서 받아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준점유가 나오고 있어요. 준점유가. 예, 관련 판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준점유가 나와 있는데 이 준점유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처음 접하시는 분은 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준점유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리 지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를 지배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해당 목적물의 가치를 지배하는 거지 그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고 하는 소유자가 있는데 을이 만약에 저당권자다. 그러면 을이 저당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지위 같은 경우는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라면 이 아파트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현재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점유는 어디까지나 지금 갑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유자 갑이 지금 살고 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는 점유가 아니라 준점유라는 겁니다. 점유에 준해서 그냥 뭐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점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당권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하게 되겠지만 이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이 반환 청구권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라고 한다면은 소유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반환 청구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전세권자도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예? 뭐 어쨌든 뭐 지상권자도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물권자들이 이 반환 청구권의 행사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제거 청구권이라든가 뭐 예방 청구권 요런 거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반환 청구권 행사를 못하는 물건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같은 경우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해당 목적물을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제거 청구라든가 예방 청구는 할 수 있을지라도.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어요. 지역권이라는 놈입니다. 이 지역권 같은 경우도 해당 목적물을 그냥 이용하고 있는 거지 그걸 갖다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역권자가. 그렇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못 해요. 지역권자도. 제거 청구라든가 예방 청구는 할 수 있을지라도요. 예, 그래서 반환 청구권 못하는 물건 두 개, 저당권, 지역권 이거 알아놓으십시오. 예. 어차피 뒤에 파트 가면 또 다시 하겠지만요. 예. 그래서 이제 준점유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 권리 지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뒤로 넘기시면 이제 소유권이 나오네요. 예. 근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예. 소유권은 내일 모레 월요일에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2016년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예, 오늘도 수업 잘 열심히 들으시고요. 저는 또 열심히 또 강의 준비를 해가지고 월요일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수업 받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